자, 이번 시간 강의는 스퍼기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그림과 같이 하늘 색깔이 지금 색칠이 되어져 있는 바로 부분이 보시고 계신 기어입니다. 자, 여태 바로 앞전에 설명드렸던 부분들을 보시면 제가 지금 좀 실수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자, 이 부분에 좀 부품들의 번호가 조금 앞부분에서 틀리게 되어 있었는데, 일단 부품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릴 거니까 부품이 조금 다르게 그림에서 보였더라도 그 부분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제 설명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이 기어에서는요, 자, 여러분들 이 문제를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현재 이 부분 잘 보이시죠? 자, 여기에서 자, 펜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기어 부분은요, 자, 보통 문제상에 m이라는 값과 z라는 값이 항상 제시가 되는데, 자, 여기서 m이라고 하는 값은요, 자, 모듈 값을 의미하는 겁니다. 모듈. 자, 그리고 z라는 값은 자, 기어의 이수, 즉 이빨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죠. 이수를 얘기를 하는데, 자, 중요한 것은 자, 이 모듈이라는 값과 z, 이수가 자, 곱해졌을 때는 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값이 기어의 피치원 지름이라는 값이 구해질 수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기호로 얘기하면은 PCD라는 호칭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기어에서 이 공식은 반드시 중요하니까 자, 외워두도록 하세요. 자, 이수와 모듈을 곱한 값이 피천지름이다. 자, 그러면 이 기어 현재 형상 도면에서 피천지름은 어디서부터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현재 이 부분 중심선 보이시죠? 자, 이 부분에 중심선이 있는 이 위치서부터 이 아래쪽에 있는 중심선의 거리, 바로 우리가 이 부분을 자, 피치원 지름이라고 하는 V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현재 주어진 m값 2와 z값 39를 곱했을 때 그럼 얼마가 나옵니까? 자, 2 곱하기 39는 2, 3은 6, 이거 18이니까 78이라는 숫자가 나오겠죠? 그렇다면은 이 부분의 PCD 값은 자, 파이가 자, 78이 나와야 하고요. 자, 이 부분의 PCD 값은 얼마가 나와야 할까요? 자, 여기는 2와 18을 곱하게 돼서 1은 2, 28에 16. 자, 그러면 PCD 값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36이라는 값이 나와야 되겠죠. 이 기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다른 규격집에서처럼 별도로 찾으셔야 될 부분은 없고요. 자, 문제상에 제시된 m과 z 값만을 이용해서 이 부위만 잘 봐두시면 뭐 별도로 주의하실 사항은 없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어에 대한 자, 모델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그 축 부분에 들어가는 키와 연관을 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모델링을 봐주십시오. 자, 이것이 바로 모델링이죠. 자, 제가 지금 오토캐드 화면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모델링을 자, 띄워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다음 펜을 봐주시면,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리셨던 축의 형상이 바로 이랬었는데, 자, 그 안에 우리가 이러한 키가 들어간다라고 봤을 때 키가 들어가는 홈을 내준 적이 있었죠. 그리고 바로 이 전 강의 V벨트에서는 이 부분에 들어가는 키에 의해서 자, 이 구멍을 뚫어줄 때 키 홈이 파져서 들어가는 부위에 대해서 중요하게 보시도록 해서 그려주시라고 한 적이 있었죠. 자, 이 키는 자, 축이 현재 자, 이 구멍으로 진입을 해서 들어가면서 키 부분에 대한 이 홈이 바로 여기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자, 홈을 내주는 그런 작업을 했었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이 부분 홈 지금 보이십니까? 자, 지금 좀 비슷한 빨간색이라서 그런데 자, 이 부분 잘 보이세요? 자, 색깔을 바꿔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의 홈이죠. 자, 현재 이 키는
자, 축의 아래쪽 방향으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바로 이 부분의 축지름이 바로 이 기어의 구멍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겠죠. 여기에서 이 키가 자, 깊이가 들어가면서 나머지 올라와야 될 높이 부분이 바로 이 기어 부분 안에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나머지 윗부분에 대한 높이값, 즉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던 T2 값이 되겠죠. 바로 이 값을 따로 빼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이게 바로 기어 형상인데 이 기어 부분에서 지금 현재 이빨들이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아까 그 문제에서 제시가 됐던 Z, 바로 2의 개수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기어의 형상을 이제 옮겨주셔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오토캐드 파일로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작업했었던 부품들이죠. 자, 이 화면 여러분들도 같이 꺼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오늘 다시 기어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미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모듈과 이수값을 곱한 값이 피치원지름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려주시도록 하시는데요. 앞에서 그렸던 V벨트처럼 이 기어의 형상도 위아래가 대칭의 형상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걸 다 그리실 필요가 없이 반쪽만 그려서 나머지 반쪽은 미러를 시키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저도 지금 미리 재어놓은 치수를 가지고 한번 그려보겠는데요. 자, 먼저 라인을 가지고 중심선을 잡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자로 쟀을 때 자, 이 부분을 일단 임의로 자, 앞쪽에 있는 이수 값에 대한 부분을 일단 보조선으로 하나 그려봤고요. 자, 이 부분이 자, 현재 자, 10mm로 옵셋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자, 아까 여기에서 이미 PCD 값을 적용을 해주시는데 M 값이 2였고 Z 값이 39였기 때문에 피치원 지름이 78이라는 수치가 나올 수가 있었죠. 자, 그럼 78에 우리는 반쪽을 이 부분에다가 잡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39라는 값을 먼저 피치원으로 잡아주셔야 되겠죠. 그럼 옵셋에서 자, 39를 넣으시고 자, 중심선에서 자, 지금 잡으신 선이 바로 그 여러분들의 도면 중에서 중심선이 표시가 되어 있는 바로 그 피치원 지름이 되겠죠.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시고 그냥 제일 꼭대기에 있는 외형선으로 처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자, 그런 오류는 범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자, 여러분들의 자로 재 보셔도 되고요. 자, 모듈 값과 비슷한데요. 나머지 치수 자, 옵셋해서 자, 2mm 정도가 더 올라가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잘 보시면 끝부분에 약간의 챔퍼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형상이. 그래서 1mm 정도 자, 노트림이 되어 있네요. 자, 이 부분을 챔퍼 처리를 해서 자, 형상을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 부분, 이 피치원 지름이 아까 구했던 이 부분이 자, 중심선이 들어가는 그 부위였었죠. 바로 피치원 지름 부분. 자, 그리고요. 자, 아까 보셨던 대로 2mm 값이 자, 아래쪽에도 형상이 잡혀 있기 때문에 똑같이 자, 이 부분에도 자, 외형선. 일단 문제에 있는 그대로 형상을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형상을 한 군데 잡아봤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 끝에도 이수를 갖고 있는 형상이 또 붙어 있죠. 자, 요 형상을 마저 잡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부분을 재어주시면서 자, 일단 기어의 끝부분을 먼저 처리를 해주려고 하는데요. 옵셋 자, 5mm를 해주시고요. 자, 이 부분만큼 잡아서 자, 전체 부분의 그 지름값도 한번 잡아 주셔야 되는데요. 그 지름값은 30mm가 되네요. 전체 길이가 30인데 여기서 우리는 이 지름을
15mm만 반쪽을 나눠서 15mm만 자, 위치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자, 이 부분을 오려서 자, 일단 기어 형상을 간단하게 잡아봤고요. 자, 여기 기어 형상에서 일단 먼저 잡아주실 수 있는 것은 자, 이 부분에 해치가 가운데 들어가는 부위가 있는데 자, 그 부분을 먼저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3mm, 3mm 들어오고 자, 위에서도 한 3mm 정도가 내려오네요. 필렛 값이 여기는 좀 크게 잡혀 있는데요. 역시 2mm 정도를 자, 똑같이 양쪽에 자, 이런 모양으로 잡아주시고요. 자, 필렛 값을 조금 더 하나 더 잡아서 3mm로 바꿔서 조금 전에 잡아주셨던 이 높이에서 자, 이 선을 바로 필렛을 들어가셔서 자, 형상을 똑같이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기어의 폭 전체 폭을 재보니까 42mm가 나오는데요. 자, 42를 넣고 자, 전체 폭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이 부분에서의 폭도 아까 이 부분의 10mm처럼 폭값은 같죠. 자, 그래서 10mm를 똑같이 잡고요. 자, 이 부분의 피치원 지름은 아까 m 곱하기 z에 의해서 2 곱하기 18을 하니까 36이라는 값이 나왔죠. 그러면 피치원 지름을 다시 반으로 나누면 자, 18mm가 되는데 자, 옵셋에서 18을 자, 해주시고 요것이 바로 중심선이 되는 선이고요. 자,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자, 이 선에서 2mm를 하나는 위로 하나는 아래로 잡아서 자, 익스텐드를 시켜서 좀 짧으니까 나머지 연장시켜 주시고 자, 챔퍼로 정리를 해 주십니다. 자, 아까랑 같은 형식이죠. 자, 트림을 해서 자, 이 부분도 잡았고요. 나머지 아까 처음에 구했던 피치원 지름 자, 이 부분의 선을 자, 잘라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도 역시 자, 중심선이 센터선이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이 부분에서도 아까 지름값이 그대로 연결이 돼서 들어가는데요. 자, 라인 요 선을 그대로 이 지름값이 연결이 되죠. 자, 역시 이 부분에서도 아까 필렛 값 3을 가지고 똑같이 필렛 처리를 해 주시도록 하시고요. 자, 이번엔 필렛 값을 조금 줄여서 다시 1mm 정도로 해서 자, 이 부분과 자, 이 기어 값에 필렛을 살짝 주시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자, 형상 그대로 보시면서 자,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 주시고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자, 기어 형상이 잡혔는데요. 자, 이 안쪽 부분에서는 자, 축이 들어갈 지름을 파 주셔야 되겠죠. 자, 이 부분에 들어가는 축의 지름은 파이가 20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옵셋을 10mm로 자, 축 지름 아마 지난번에 그 축 그리실 때 아마 치수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 부분이 어디였었냐면 자, 이렇게 쭉 밀어서 가시면 바로 이 부분이었었죠. 자, 그럼 다시 가서 자, 트림을 해서 일단 자, 구멍 부위를 남겨놨습니다. 자, 중심선은 브레이크 시켜서 잘라주시고 자, 윗부분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될 것은 키홈이 들어가는 부위가 있었죠. 자, 이때 키홈의 치수가 얼마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규격직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그 키 부분이었었죠. 자, 현재 축지름은 20이었기 때문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 해당했었죠. 자, 그때는 T1 값만 적용을 했었는데 자, 오늘 적용을 해주실 부분 바로 튀어 올라가는 2.8mm라는 이 값을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다시 도면으로 가서 자, 2.8mm만큼을 자, 옵셋을 시켜서 자, 이만큼의 더 홈을 내주시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나머지 부분에는 자, 단면 표시를 해 주셔도 되겠죠. 자, 그럼 현재 이 상태에서 자, 미러를 자, 시켜 주시고요. 자, 기어의 형상이 나왔죠. 이때 여러분들 주의하실게요. 내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키 홈을 만든 다음에 다 미러를 시켜버리시는데
키움은 위에 쪽에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는 자칫해서 실수를 하지 않으시도록 조심하시고요. 자, 그리고 자, 단면 표시인 해치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클릭하시고 자, 이 부분들 자, 해치를 넣어서 미리 보게 해주시고 자, 맞으면 오케이 해서 자, 가는 실선 처리를 하셔야 되니까 빨간색을 자, 넣어 주십니다. 자, 센터선으로 바꿔주시고 자, 지난번 V벨트와 마찬가지로 기어 부분에서도 자, 이 부분에 국부 투상 형태를 만들어 주시는데요. 자, 구멍에 홈을 그대로 도시를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 라인을 자, 실행하시고 자, 보조선을 따주죠. 자, 역시 지름값을 자, 빼주시고요. 자, 일단 구멍이 나왔죠. 자, 그리고 이 부분에 아까 우리 T2 값을 구했던 2.8mm만큼의 높이를 미리 빼주시고 자, 이 부분에 대한 빗값은 얼마였었죠? 자, 축에서 그리실 때 기억나시죠? 얼마였나요? 자, 여러분들의 규격집에서 다시 찾아보시면 그렇죠. 5mm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옵셋 자, 2.5mm만큼씩을 자, 양쪽으로 옵셋을 시켜서 자, 이제 보조선은 얘네들은 지우고 자, 위쪽을 자, 트림을 시켜서 자, 구멍의 홈 모양을 도시를 해주시는 거죠. 자, 역시 이 부분은 자, 중심선 처리를 해서 바꿔주시고요. 자, 중심선들의 길이를 자,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기어 부분의 형상은 다 만들어진 셈이고요. 자, 그런데 다른 부품들과는 틀린 게 이 스퍼기어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나 더 주의해서 보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스퍼기어 그 밖에 뭐 다른 기어들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시험상에 그 스퍼기어에 대한 도면 부품이 나온다면 반드시 그에 따른 그 기어의 요목표가 반드시 들어가 있으셔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요목표에 대해서 그림을 잠시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고 계신 그림이 자, 스퍼기어의 요목표 형상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이 기어를 다 그려주시고 나서는 반드시 그 옆쪽에 스퍼기어에 대한 요목표를 그려서 기어에 대한 이해를 시키셔야 합니다. 자, 기본적인 이 틀 형상이고요. 보시다시피 이러한 형상은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 이러한 틀에 대한 문제에서 제시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두셔야 시험을 보실 때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자, 일단 스퍼기어 요목표가 나오고요. 전체 박스의 자, 크기를 보시면 전체 폭은 이건 정해진 건 없습니다. 자, 대략 60mm 정도 크기면은 여유있게 잡으실 수가 있고요. 자, 그거의 반을 나눠서 30mm 선 그어주시고 자, 한 칸의 높이는 자, 8mm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위에는 스퍼기어 요목표다 이렇게 제목을 넣어주시고요. 구분 품번을 넣어주시는데 품번이라는 것은 현재 지금 우리가 보고 있던 도면에서는 이 기어의 번호가 부품 번호가 3번으로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3이라고 표기를 해주시고요. 자, 기어의 치형이나 공구 치형 이 두 가지 부분은요.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이 부분은 그대로 자, 수치들과 뭐 이런 것들 그대로 넣었는데 이 부분들은 자, 어떤 기어 형상이 나오거나 상관없이 똑같은 형식으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치형은 표준 항상 보통 2로 항상 똑같이 넣어주시고요. 자, 모듈은 자, 이 부분은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는데요. 원래 지워놨어야 되는데 모듈은 아까 여러분들의 그 문제에 써 있었죠. 자, 바로 M값에 해당하는 그래서 이 M값에는 아까 우리가 둘 다 2라고 모듈이 주어져 있었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 2라는 수치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의 문제 모듈 값이 만약에 2가 아니라 3이라면 3을 넣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자, 기본적인 표준 기어의 압력 값은 20도죠. 이것도 역시 매번 똑같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빨의 개수 이 수도 아까 문제에서 제시됐던 개수를 그대로 넣으시고요. 피치원 지름도 역시 마찬가지 아까 길이에서 넣으실 때 M값과 Z값을 곱해서 나왔던 값이 있었죠.
예, 그것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듬질 방법은 자, 무조건 호부 절삭으로 해주시고요. 정미 또는 KSB, B는 이제 기계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1405 3급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틀을 항상 만들어서 기억을 해 놓으시고 이러한 형상으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그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이제 표를 자,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인을 실행시켜서 자, 일단 기어는 조금 가려보도록 하고요. 그 옆에다 자, 라인을 실행해서 자, 먼저 폭이 60이었죠? 60. 자, 그리고 자, 전체 칸 수에 따라서 일단 옵셋을 쭉 해주십니다. 자, 일단 대략 몇 칸인지 세워보지는 않고 일단 먼저 칸을 그리고요. 자, 중간점을 연결해서 일단 표의 형상을 잡아주시죠. 자, 그리고 자, 두 번째 칸에는 자, 대각선이 들어갔었죠. 자, 이때 여기에서 제일 윗부분에 자, 메뉴에는 자, 스포기어 요목표라는 제목이 들어갔던 부분이죠. 자, 그럼 일단 여기다가 글자를 먼저 써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글자를 빨리 쓰실 수 있는 방법은 일일이 쓰시는 것보다는 한 글자를 적어 놓으시고 계속 카피를 해서 줄을 일단 맞춰 놓으시고 글자 수정하는 명령 dd 에디트를 이용해서 수정을 해주시는 게 일반적으로 글자를 쓰실 땐 가장 빠른 방법이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일단 자, 치형이라고 하는 글자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디텍스트를 쓰도록 하겠는데요. 나는 엠텍스트가 더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때 기어 치형 적어주시죠. 현재 이 글자의 크기는요, 조금 전에도 보셨겠지만 현재 2.5mm 정도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글자의 크기는 좀 보시기에 조금 작다 싶으시면은 뭐 이것은 어차피 지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 글자의 크기가 뭐 한 3 이상에서 3mm 정도로 주셔도 상관없으세요.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이번엔 3mm로 한번 넣어보고 해보겠습니다. 자, 기어 치형 자, 적었죠? 자, 무브를 시켜서 살짝 줄을 맞추고요. 글자가 좀 커졌죠? 자, 그리고 이 글자를 그대로 카피를 시켜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카피를 해주시는데 이때 카피를 정확하게 하시면은 줄을 맞추시기가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자, 보시는 대로 멀티 카피 옵션을 써서 쭉 자, 구석점의 위치를 잡아서 자, 그러면 아까 이 부분은 자, 세 칸이 합쳐져서 공고라는 글자가 들어갔던 부분인데요. 자, 여기는 뭐 대략적으로 꼭 정확히 반을 나누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대략적으로 이 부분의 선을 기준으로 자, 여기는 갈라주시고요. 자, 이 부분에는 차례대로 치형, 모듈, 압력각이 들어가는데 자, 단축키 ED를 집어넣고 자, 먼저 치형이라는 글자를 써주십니다. 치형, 모듈, 압력각 자, 해서 무브를 시키시고 이때 한글을 쓰실 때는요, 영문에서 한글로 나오게 되면은 명령이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 요 부분만 간단하게 카피를 하나 더 해서 자, 대략적으로 요 부분으로 이게 좀 세로를 쓰셔야 되니까 이게 좀 불편하시다 그러면 디텍스트를 다시 써서 이 부분에다 글자를 치고 자, 공자를 먼저 치겠는데 엔터 치고 9 이렇게 내려서 써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 공구자를 맞춰서 비슷하게 높이를 자, 여기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 다음 부분은 있수가 있었죠. 있수. 그 다음은 자, 피치원 지름이었죠. 자, 그 다음 부분은 다듬질 방법. 그 다음은 정밀도.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운데 정렬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미리 이 글자에 가운데 정렬을 해놓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자, 뭐 이 부분은 그렇게 뭐 맞추는 부분은 뭐 감점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는 게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죠. 이런 식으로 그냥 조금씩 당겨서 줄을 예쁘게 맞춰주셔도 되겠죠. 자, 그리고 윗부분에도 자, 여기서 임의로 제가 자, 자, 글자를 그냥 임의로 복사를 해서 자, DD 에디트로 수정을 합니다. 스퍼기어 요목표. 자, 그러면 제목 글자가 나왔고요. 자, 다시 한번 카피를 해서 자, 이 부분과 자, 이 부분에다가 글자를 넣고요. 자, 구분과 품번 글자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그 다음 품번. 자, 그럼 여기까지 집어넣을 내용들을 다 넣으셨죠? 자, 그럼 라인을 다시 실행을 하고 자, 이 부분을 막아주시죠. 자, 그리고 이제 내용을 채워주시는데요. 자, 일단 이 부분들도 자, 똑같이 글자를 복사를 해주시고요. 자, 카피를 시켜서 멀티로 자, 쭉 복사를 해서 맞춰보도록 할게요. 이때 저처럼 이렇게 따로 맞추셔도 되고요. 옆에서 바로 복사해서 가지고 오셔도 예,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자, 품번은 3번이었었죠? 자, 3으로 고쳐주시고요. 기어의 치형은 표준이었었죠? 표준. 자, 그 다음 공구의 치형은 보통 2. 그 다음에 아까 모듈의 값이 자, 2였었죠? 둘 다. 그 다음 압력값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20도로 써주시라고 했었죠. 20. 도자는 자, 특수문자를 사용을 하셔서 도자 기호 %D를 붙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이수 값은 아까 우리 문제에서 나왔었죠. 자, 각각 39mm와 18mm였었는데 이런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는 그 이수나 모듈 값이 하나씩만 나오는 경우지만 현재 이 문제는 두 가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칸을 중간을 나눠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때 피치원 지름까지 같이 나눠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렇다면 글자를 옆으로 살짝 밀어주시고요. 다시 한 개를 더 복사해서 자, 이 부분도 자, 그러면 이렇게 하셔서 이수 값을 자, DD 에디트로 수정해서 이 부분은 39, 이 부분은 18 이렇게 고쳐주시고요. 그럼 그에 따른 피치원 지름도 달라진다고 했었죠. 여기는 78, 여기는 36. 자, 이렇게 해서 잡아주십니다. 자, 그리고 다듬질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었죠? 자, 아까 호부절삭으로 하시라 그랬었죠? 호부절삭. 그리고 정밀도는 자, 대문자로 KSB 1405 3급. 이 부분은 이제 문제지들마다 답이 조금씩 틀리게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답들하고 틀리다고 해서 뭐 그것들이 맞거나 또 뭐는 맞고 뭐는 틀리고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적당한 규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것들을 쓰셔도 되고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급수를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지금 조금 글자가 넘어가겠죠? 그래서 조금 크기를 줄여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미 써놓은 크기를 줄여주시는 경우에는요. 자, 커맨드에서 CH를 눌러주시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화면 오른쪽에 자, 프로퍼티즈의 속성 창이 나오죠. 자, 이 창에서 보시면은요. 자, 먼저 글자를 선택을 해주세요. 명령을 주시지 않은 상태에서. 글자를 찍어주시면 텍스트라는 부분이 선택이 된 게 나오면서 자, 텍스트에 관한 높이 자, 이 크기가 나오는데요. 이때 여기 숫자를 3으로 고쳐셔서 엔터를 치시면 자, 글자가 작아지는 거 보셨죠? 자, 이런 식으로 고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무브를 시켜서 자, 딱 맞게 그래도 조금 모자르죠? 자, 다시 한번 이번엔 한 2.5mm 정도 자,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글자는 전체적으로 같은 크기가 좋겠지만 이런 경우는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하셔도 감점의 요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글자들을 좀 보기 좋게 적당히 가운데로 몰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바깥쪽에 있는 선은 두껍게 나와야 하고 안쪽에 있는 선들은 가는 실선으로 뽑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안쪽의 선들은 전부 다 빨간 색깔로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색으로 잘못 찍었네요. 자, 빨간 색깔로 좀 찍기가 애매하면 여러분들 메뉴에서요. 자, 지금 메뉴가 제자리는 안 꺼내져 있는데 여러분들 거의 메뉴에 요게 띄워져 있으실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스탠다드 툴바에서 요 부처럼 생긴 거 있죠? 예, 이런 걸로 적용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글자들은 전부 다 노란 색깔을 적용을 해 주십시오. 이때 이런 부분들도 이 속성이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글자의 크기까지도 제가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작은 글자들도 도로 커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심하셔야 되고요. 도로 다 바뀌어버렸네요. 다시 색깔만 노랗게. 자, 이 부분은 색깔만 다시. 그래서 이 목표는 기어를 잡아주신 다음 이 부분까지 반드시 작업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